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1위입니다. 한국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뭐 요양병원에는 한 사람이 입원하면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제 죽어야 돼. 늙은이가 뭘 하냐. 병원에 가면 다 살려요. 죽기가 어렵습니다. 안 죽어요. 저 영감 집이 있는데 쓰레기 주스러 다녀요. 왜냐? 밥 먹는 식대 있어야죠. 주거생활비, 재산세,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의료비. 이거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가지고 있는 가난뱅이입니다. 그거 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없어지는 민족 1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가 80 고개를 넘어서 이제 83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부자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지거든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멋지잖아요. 근데 노숙자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또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돈 받지 않고 음식을 주는 겁니다. 사회단체라 해서 봉사하는 건데 그거 하면요 줄이 장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이 지금 빈터트리가 돼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한국에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급격히 노인의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81년도에 우리가 노인을 65세로 정했는데 지금 18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노인은 65세거든요. 젊어서 경제활동하느라고 돈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장가들이고 살매지고 나니까 다 돈을 써버렸어요. 근데 자식들이 책임질 줄 알았는데 자식들의 능력이 안 되잖아요. 지금 노인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합니다. 부모들을 공양하느라고 우리는 열심히 부모를 공양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우리를 공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쓴 샌드위치.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살면서도 농촌 농사로 연명화 된 시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시생활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결국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37%가 빈곤한 인구야, 가난한 인구야. 근데 정부에서는 60%가 잘 살아도 30%, 40%에 못 사는 사람에게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자녀들 가족들이 나를 다 알아줄 것이다.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딸도 몰라요. 두 번째는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달라요 내일은. 왜? 체력과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옛날같이 못해요. 또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금 먹고 살 게 많으니까 내일도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실패 없는 여생을 잘 살려면 미리미리 노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삶의 지혜다. 이제 강조하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몰랐다는 거는 수명이 83세가 되었는데 80년대에는 노인 인구가 5% 뿐이었거든요. 평균 수명이 어느냐? 그때는 65세였습니다. 남자가 61세면 죽고 여자는 70세면 죽었습니다. 환갑잔치도 했잖아요. 실수잔치 했잖아요. 내가 40살 되던 해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방문했더니 아니 세상에 고속버스 그 터미널 내지는 그 톨게이트에 노인들이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간에 뭘 생각하냐면 야 일본 놈들이 참 부려막심한 놈들이다. 노인들을 갖다 일을 시키느냐 이러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똑같다고 하고 있다. 이미 43년 전의 얘기인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슷해졌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떻게 살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왜 자식들이 노부모를 외면하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부의 노후 문제는 자식들이 감당한 문제지만은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날 농경사회에서는요, 온 가족이 경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선호사택이 집에 있어요. 아들이 농사를 지어서 부모를 공양하고 지혜다도 지내주고, 그러니까 딸은 선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딸이 더 좋고 사위가 더 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를 공양하는 것은 뭐 무슨 이론이 없습니다. 요즘은요, 재산 상속법이 달라져가지고 배우자는 50%를 주고 나머지 50%가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시키고 결혼 후에 다 줬지만은 자식들이 이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 이걸 인정 못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살다 보면 노년의 리스크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아프면 괴롭잖아요. 돈이 없고 건강이 나쁘면 자살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1위입니다. 그런데 그 1위 한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회사 나가면 카페트 깔린 데서 비서도 있고 골프 치러 가면 부킹이 돼 있고 요새는 그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특히 요즘 가장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부부가 동시에 죽을 수 없잖아요. 한 사람이 사별하거나 한 사람이 거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야. 그럴 때 자기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도 누워만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까지도 전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가는데 그게 상상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강남에 있는 뭐 요양병원에는 한 사람이 입원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은 부대비용까지 하면 1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 10년을 살아간다. 그럼 지금 10억 있어도 중간에 나와야 되는 문제가 된다. 간호사가, 요양 간호사 있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간다, 뭐 요양원에 간다, 말은 그래 좋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노후 준비를 못하기 누구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탓합니다. 조상 탓이다. 국가가 잘못하는 것이다. 나는 흑수저로 태어난다. 이래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대물림을 하게 되잖아요. 흑수저는 흑수저를 낳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체력도 한계가 닥치고 또 잘못 실패해도 회복 탄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지 못해. 돈만 있으면 또 다 된다는 착각을 해요.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뭐냐? 샘물은 파올려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무진장이라 그러거든요. 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옛날처럼 계속 벌린다는 생각은 그건 무진장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비 오는 건 시간이 가면 비가 그칩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거 어려운 거는 세월이 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데 지금 능력이 있습니까? 자식들이요. 제가 옛날에 매달 월급을 타면 편지를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받고 또 답장을 씁니다. 잘 받았다. 그거를 보낸 돈 근거하고 편지하고 복사해서 차곡차곡 문서처럼 왜 했느냐. 나중에 이걸 우리 아들한테 보여주면 아들들이 나대로 할 거 아니야. 난 속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아들한테 보여줘도 쳐다도 안 봐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년에 대비해야 된다. 이 83년 인생을 살면서 저는 되돌아보면 공무원 생활을 했거든요. 오직 일 중독에 빠져가지고 젊어서는 재테크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부동산, 주식, 노후 준비에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소홀히 했습니다. 시골에 텃밭 하나라도 유지하기 좋으면 거기서 상추도 고추농사도 먹으면 좋을 텐데 그거 못했고요. 더한 것은 조그만 농가 소위 세컨하우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인하고 세컨하우스는 있는 날부터 스트레스다. 그게 이제 농담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병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하는 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이제 기족을 차고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타거나 지팽이 짚고 거동 못할 때 누가 나를 케어해줄 것이냐. 나의 마감을 어디서 할 것이냐. 지금 사는 집이냐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이것들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한다. 지금 활동할 수 있을 때 이 순간에 생각해야지 내주에 그때 가서 보겠다. 그때 가면 이미 눈물밖에 남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인이 되면 모습이 달라집니다. 나도 80대에서 이 정도 모습이면 지금 괜찮은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이게 더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늙은이 생각이다, 뭐 꼰대다, 달라져요. 그 다음에 태도가, 자세가 이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인이 해서는 안 될 일 5가지를 요약하면 뭐냐 나보고 묻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나이가 들면 말을 고쳐야 됩니다. 잔소리라고 하겁니다. 말을 덜 해야 돼. 알고도 모른 척 보고도 엄청 하는 거예요. 옛날엔 여자들 시집 가면은 기버거리 3년, 장님 3년, 뭐 봉어리 3년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엔 노인이 되면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늘. 난 이제 죽어야 돼. 늙은이가 뭘 하냐. 이런 생각을 늘 입에 달고 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삐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운한 말 같이 말해야 돼요. 애들이 맛있는 거 먹는데 안 주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으면 화가 나잖아요. 얘들도 사다 먹였는데 이놈들 날 갖다 그거 그러려니 하고 삐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요. 너무 절약하자, 뭐 저축하자, 물건 아끼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분이 딸들을 집 보내는데 딸들이 아주 잘 살아가지고 매번 명절 때나 또 옷도 사다 주고 뭐 신발도 사다 주고 돌아가시고 보니까 엄마 장롱에 포장지도 듣지 않은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 엄마 왜 이거 안 입어? 아까워서 못 입겠다. 어느 사람은요 죽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침대를 들어보니까 침대 밑에 자기들이 준 돈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봉투 그대로 다 침대 밑에 깔아놔가지고 그게 억대가 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남 흉 보는 거. 흉은 나이 들수록 참 잘 보여요. 야 저놈은 저기 나쁘고 저놈은 저기 나쁘고 비판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건 아주 하지 말아야 돼요. 덕담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도 누구에게나 다 얼굴 보면은 잘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너는 피부가 참 곱다. 너는 어쩌면 자세가 똑바르냐.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 지켜주길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노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르신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를 지키면 다 어르신으로 취급받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 한 채만 믿다가 노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다. 예,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느 사람 동네 가보면요. 저 영감 집이 있는데 쓰레기 주스러 다녀요. 왜냐? 집에 있는 현찰이 없으니까 그래요. 기본적인 살아가려면요. 밥 먹는 식대 있어야죠. 주거생활비, 부담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재산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의료비. 이거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만 있지 현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6절 받아 쓰거든요. 1억을 받아 쓴다 하면 이자가 또 나가잖아요. 결국 집원이 있어서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래. 아버지가 큰 집 가지고 있는데 왜 돈이 왜 없어? 왜 없어? 니들 쓰라고 다 쓰라고. 내가 지금 집만 있지 덜프게 현찰이 없어. 그랬더니 만약에 친구에게 늙어가지고 전화 걸어가지고 야 돈 있으면 빌달라고 해보세요. 빌리는 친구 없을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되잖아요. 국가에 주니까. 근데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박스 줍고 벽보 띄고 잡초 제거하고 하는 걸 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현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가지고 있는 가난뱅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좋은 집을 옮겨서 여윳돈을 가지고 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 했으니까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퇴직금 아니면 연금 받으시니까 여유가 있으시죠. 물론 연금 받습니다. 근데 연금이 생활비가 충분하게 주는 연금은 없습니다. 연금의 정신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주는 게 연금 정신입니다. 그러나 품위 유지하고 취미생활하고 건강관리하고 이게 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또 수입이 있으면 수입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겁니다. 없으면 빌려 쓰거나 남한테 뭐 융자받아 쓰거나 이렇게 되면 그 노후는 생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요새는 병원에 가면 다 살려요. 죽기가 어렵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하라는 것이고 남에게 구걸하지 말라. 그런데 국가 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동사무소마다 면사무소마다 생활보호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절대 그 동네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있거나 비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상의를 하면 또 의료비 같은 것도 절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현금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라는 겁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다른 사람과의 나를 다른 걸 인정하고 나의 강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돋보이면서 사는 지혜. 바둑은 나보다 다른 놈이 없어. 그럼 바둑을 잘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림은 내가 잘 그려.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사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늘 양면에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요. 하나같이 하기 싫어요.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밥을 좀 소식해야 돼요. 먹고 싶잖아요. 남 흉모잖아요. 그거 흉목이 재밌잖아요. 그거 하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술 먹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또 바람둥이들은 바람 피우는 거, 도박하는 거. 해야 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생도 항상 꿈꾸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그게 오늘입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미래가 오늘이잖아요. 오늘 살다 오늘 죽는 거거든요.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생활의 기본 자세는 지내 간 것은 무조건 다 그냥 감사하고 오늘은 그냥 만족하고 그래도 희망을 내일에 갖자 하는 것은 손자가 학교 가더니 성적이 나빠. 얜 중학교 가면 잘할 거야. 중학교 가니까 역시 성적이 나빠. 고등학교 가면 뭐 알아. 이러면 대학 가면 잘할 거야. 직장 가면 이러면 잘할 거야. 항상 미래에다가 희망을 두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이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하고 경주하잖아요. 토끼는 거북이를 봐요. 거북이가 뭐 하고 있냐. 낮잠 자잖아요. 근데 거북이는 절대 토끼 보지 않고 어디야 목표를 보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것이 이제 노후 준비에 대비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한국의 빈곤 문제가 진짜 심각하냐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동굴에서 바둑 두는 신서들이 있는데 나무꾼이 갔다가 그거 보고 구경하다 보니까 밖에 둔 도끼자루가 썩어버려. 자기 할 일 두고 돈 버는 일 두고 엉뚱한 일 하다가 망하는 걸 갖다 이제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경제가 성장하고 부자가 되는 건 바람직하죠.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는 건 이건 누가 문제냐? 본인도 문제지만 국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물림을 끓여야 되잖아요. 흙수저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부 정책 개발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역전의 찬스 기회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아무 노력해서 월급을 차곡차곡 쌓아도 평생 내 집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회사 들어가도 내가 사장 될 리가 없지 않느냐.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포 세대 7가지를 포기한다. 젊은이들이. 뭐냐 7가지가 첫째 연애를 안 해. 취직도 안 해. 그리고 아기 낳는 거 출세하는 거 내 집 갖는 거 이거 안 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기하기 때문에 이거 국민운동으로 해서 이런 걸 잘 살아보자는 운동으로 다 전환되겠다. 내 친구가 상암동에 큰 회사를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신 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잘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돼요. 고급 인력입니다. 근데 그게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판교에서 있는 친구가 잘하는 친구들 판교로 보내줘라. 너들 회사보다 100만 원 더 주겠다. 그래서 친구들 불러가지고 상암동에서 야, 나 판교에 가면 내 능력이면 100만 원 더 받으니까 글로 가라니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야, 거기 가면 100만 원 더 받는데 왜 안 가? 홍대가 상암동에 가깝다 이게. 이거 끝나고 홍대에서 놀기 위해서 1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판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퓰리즘 그러는 젊은이들이 특히 실업수당을 주니까 사표 내고 실업수당 받고 6개월 지나다가 또 들어갔다가 실업수당 받고 그냥 공짜로 주는 돈만 하는 거예요. 또 집에 있으면 엄마가 밥을 해주니까 집에서 조금 앉아서 게임만 하고 앉았고 부모는 열받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이거 국가적으로 이걸 일깨울 거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다. 그다음에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냐. 당사의 자활의력,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또 미흡해요. AI가 발달되니까 로봇가 하는 일자리는 사람들이 밀려나거든요. 노동 가치의 능력이 따르지 못하고 소위 말해 3D 업종, 어려운 것, 더러운 것, 위험한 것 이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땀 흘리고 기름 묻히는 거, 넥타이 매고 폼나는 일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느냐? 지금 외국 사람들이 와서 채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70년대 서독의 간호사 광부들이 파견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50년 만에 우리가 닥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할 거냐 하는 것이. 근데 그래,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넌 영원히 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천천만이야. 너도 늙어. 지금 내가 한 얘기 그때 가서 하면 땅을 쳐도 돌아갈 수가 없어. 근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근데 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를 오게 만들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노는 청년 실업자를 없애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래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없어지는 민족 1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유엔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 아기를 낳지 않잖아요. 안 나니까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는 외국 군인들이 와서 여기서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면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사는 사람들은 몇 년에 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이민족이 터져낸다. 베네수엘라가 그렇잖아요. 석유도 나고 부자 똥난데 그냥 배급을 주고 정부에서 다 주니까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고 일자리 안 하려고 들으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다. 옛날에 천호동에 가면 제방이 있어요. 옛날에 제방을 뭘 써놨냐? 치료사업이라고 썼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그걸 전부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갖다 버려서 제방을 싼 거예요. 노동을 제공하고 소위 말하면 임금을 준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현찰 준단 말이야. 포퓰리즘이라 해가지고 국고가 품질이 나는데 애들은 일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젊어서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대로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을 하고 우리 푸시킨의 시가 생각나잖아요.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가나 노하지 말라. 세상이 어지럽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왜 세상이 이래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거지 내가 죽으면 세상도 없어져요. 내가 사는 동안에는 건강히 죽을 때까지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잘 사는 게 누가 못해주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도 못해주고 자식도 못해주고 친구도 못해주고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노력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